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비트코인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뭐 시총 상위에 있는 알트코인들, 그리고 뭐 시총 하위에 있는 알트코인들, 뭐 엔진코인은 도드라지게 좀 많이 올라가 있는 현재 상황이라서, 뭐 여기서 뭐 1회 1비 하시긴다기보다는 알트코인만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화끈한 불장이 올 때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분명히 올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운전하는 운전수가, 핸들링하는 운전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알트코인 시장에 대중들이 많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지를 못하고 관심이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침에 보통 일어나서 이제 톡방을 보거나 아니면 텔레그램 방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반응하고 막 이러면은 300개 이상, 그리고 텔레그램 방은 더 많이 그 대화가 쌓여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장세가 그렇지가 않아요. 대중들은 많이 지금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근데 웃긴 거는 예전에 비트코인 8천만 원일 때는 이러진 않았었거든요. 사람들의 관심이.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땐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이게 제가 한편으로 하게 됐고, 향후에 다가오는 불장에서 알트코인으로 만약에 수익이 나신다면 비트코인으로 좀 많이 바꿔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자세한 얘기는 이제 말씀을 또 드릴 거고,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주시해서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자, 대물이라는 걸 확실하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상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노비지가 파일럿이 나오니까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즉시 중단 압박을 가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는 암호화폐 지갑은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은행위원회 상원 의회들에 의해서 격추됐다. 그래서 뭐 파일럿 테스트 중지시킨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시나요? 이 뉴스를 보시면서 페이스북이 망할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걸 보면서 야, 페이스북이 진짜 대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한 문장이 이게 엄청난 문장이거든요. 단순한 암호화폐 지갑과 스테이블 코인보다 훨씬 더 높은 야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자체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유럽 연합에서 10,000개의 고급 직업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값싸면서 성능이 가장 좋은 게 오큘러스 퀘스트거든요. 근데 3까지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야. 아마 여기서부터 뭐 2023년 정도에 아마 나올 텐데 2까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페이스북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SNS이고 메타버스에 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호라이젠이 아니라 호라이즌을 통해서 지금 이미 파일럿 테스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만약에 가상자산이 진짜 실제로 사용화된다면, 그리고 그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쿠팡이라든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가 어떤 이커머스하고 연결이 된다면 과연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는 얼마나 클까? 그 파괴력은 얼마나 클까? 그래서 그 코인이 뭐라고 딱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건 페이스북을 공격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페이스북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를 제가 알기로는 엘리트 상층부에 있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조력자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중국이 항상 이제 뒤통수를 친다, 앞과 뒤가 틀리다라는 제가 말씀을 많이 지속적으로 들었는데, 어저께는 시진핑 주석에 관한 얘기를 이제 제가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둘씩 이제 중국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JD.com이 자체 블록체인에서 NFT 시리즈를 출시한다. 중국에서 블록체인에 관해서 인정을 안 하고 밴을 시킨데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이 NFT 출시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거는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할까요? 그래서 어쨌건 저는 중국의 GDP와 GNP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거라는 거 생각하고, 중국의 뭐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조금 더 많이 진보하기 때문에 네오를 많이 말씀을 드렸고, 네오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온톨로지예요. 그래서 온톨로지에 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써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알트코인 시장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물리신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 중에 중국 관련한 코인들 중에 아마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구매를 당장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되고, 하다못해 뭐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위챗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내로는 위챗을 통해서 NFT를 뭐 발행을 할 거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에서 뭐 위챗하고 알리페이에 관해서 뭐 그 블록체인하고 관련된 건 모든 걸 다 밴시킨다, 차단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앞과 뒤가 틀리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인가 동계올림픽이 있어요, 중국에서. 이때를 위시해서 과연 뭐 어떤 걸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거를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중국이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권과 그리고 가장 기술이 뛰어나다고 전 알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이 되게 많이 발달한 데는 사실 뒤에 비하인드에 소프트뱅크가 있어요. 손정희 회장이 있어요. 손정희 회장 뒤에는 또 누군가들이 또 있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이 이제 핵심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면, CBOE 암호화폐 파생 상품 시장에 대한 대가로 이릭스X 인수. 그래서 CBOE가 전략적으로 향후 6개월간에 4개월에서 6개월간에 걸쳐서 이릭스X를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한데, 내가 투자한 코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라고 보시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릭스X는 미국에서 암호화 현물 및 파생 상품 거래 시장을 모두를 유지를 합니다. 자, 이릭스X가 기관하고도 또 연결돼 있어요. 근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글렌 허친슨이라는 분이 CBOE하고도 또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릭스X하고도 원래 우회적으로 또 관련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매칭을 시킨다, 인수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있는 모든 뭐 포트폴리오에 있는 그런 코인들의 확신을 한 번 더 이제 갖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향후에 4개월에서 6개월 내에 이 작업이 완료가 될 건데, 자 보세요. 여기서 이릭스X는 TD 아메리트레이드, 자 여기 나와 있죠. 2018년에 출시가 되었다. 근데 관여자가 버투 파이낸셜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버투 파이낸셜이 글렌 허친스하고 또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CBOE는 보시면 CBOE 디지털로 협력할 디지털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CBOE CME 선물 시장은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파생상품 거래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그 상품을 운영하는 데거든요. 근데 이런 데가 CBOE 디지털이라고 또 다른 기구를 하나 만든다. 그 무슨 의미일까요? 주식시장보다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거를 지금 이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연합이. 그래서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피델리티는 참고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까지 7조 달러였는데 몇 년이 지나면서 10조 달러 자산 규모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자산시장 운영군 중에는 아마 가장 거대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갤럭시 디지털도 있고 팍소스가 또 여기 눈에 보이네요. 그리고 로빈 후드가 여기 보이고 버투 파이낸셜이 여기 또 보이네요. 자, 버투 파이낸셜.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보시고, 실버 레이크가 후원하는 버투 여기 나와 있죠. 3억 1,400만 달러 IPO가 완료됐다. 실버 레이크는 누구의 회사인가요? 글렌 허친스가 창립을 했어요. 공동 창립자였어요. 2015년 4월 17일 날. 그래서 버투 파이낸셜이 또 관련이 돼 있죠. 자, 여기 나와 있죠. 테마색이 10%의 지분을 인수해요. 여기서 버투 파이낸셜에. 테마색은 뭔지 아시죠?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예요. 국부펀드까지 이미 관여가 돼 있는 거예요. 버투 파이낸셜이 그래서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데, 허친스라는 이분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의 전에 이제 회장님이셨어요. 그리고 TD 아메리트레이드에서 이사직을 또 하셨었고, 아까 이제 이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3년간의 이사였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도, 그리고 브루킹스 연구소의 부회장이었어요. 브루킹스 연구소 출신들이 누가 있냐면 자넷 옐런이 있고 벤 버냉키가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FED의 의장이었죠.
지금 현재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전에 계셨던 분들이죠. 이분이 쭉 나열해서. 그런데 이분하고 허친슨이 또 관여가 돼 있는 거죠. 우회적으로. 근데 그런 분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조력자예요. 지금 여기 이사로 등록돼 있어요. 네, 특별 이사로. 여기 나와 있죠. 실버 레이크 코어 펀더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베리 실버트가 뭐라고 한마디 한마디 하면 사실은 이분이 뭐 실력자인 건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은 조력자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전체적인 시장을 조금 더 원활하게 조율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트 파이낸셜을 통해서 CME 12.5위 선물 시장에 관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 코인 시장 전체적인 어떤 그 유동성에 관해서도 예,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게 다 무슨 뭐 내피셜에서 뭐 글렌 허친스가 어떻고 뭐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뭐 투자를 했는데 어쩌고 이게 다 내피셜이 아니라 다 이게 근거가 있이 저도 그런 걸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송에서는. 그래서 그걸 또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쨌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인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보면은 여러 개의 이제 코인이 있어요. 저도 뭐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뭐 OTC 심벌도 있고 제가 이제 보면서 ERIXX가 들어오면 ERIXX가 CBOE하고 이제 또 연결돼서 더 움직이면 더 많은 기관 투자가들, 더 많은 큰 손들이 조금 더 쉽게 아마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OTC 심벌은 아마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숫자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OTC 시장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 엄청나게 큰 손이 예를 들어서 알트코인을 조금만 매집해도 시세가 금방 급등해 버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냥 장외 거래로 큰 손들끼리 거래를 하는 거고 큰 손들이 조용히 매집을 할 때 OTC 시장을 운용을 해요. 이용을 해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용하게 매집하고 있는 코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건 큰 손들하고 관여가 돼 있고 그리고 라이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향후 알트코인 시장이 만약에 온다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우회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제가 라이트코인 기준에서 100만 원 언저리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추세는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다라는 전 생각을 하고 지금 그래서 당장 뭐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잘 뭐 어느 시점까지 익절을 뭐 안 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5배에서 8배 정도 5배에서 8배 정도 가격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라이트코인 기준인데 이걸 기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곱하기 한 그 정도 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4배에서 최대한 봤을 때 한 8배 정도 라고 이제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코빗이 지금 보면은 인증 뭐 이런 걸 하면서 그게 뭐 어떻게 되면서 뭐 지금 렉이 걸렸다고 하나? 이게 다운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직접 전화를 했었어요, 어저께.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뭐 이상은 없다. 지금 현재 이제 상황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좀 아쉽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은 익절하시려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되게 아쉽죠. 지금 다운돼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어쨌든 코빗에 지금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비하인드에 또 NXC라는 이 거대 회사가 있잖아요. 게임사가 있잖아요. 이게 코빗에서 전략적으로 NXC하고 이제 연동해서 과연 게임 시장에서 뭐 피파라든가 몇몇 개 게임에서 어떻게 뭐 가상자산을 운용할지 모르겠지만 큰 그림을 보고 아마 NXC에서 코빗의 지분을 많이 인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것에 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장세에 관해서는 누가 또 이걸 아침에 새벽에 또 올렸더라고요. 2017년도와 너무나도 지금 파라볼릭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2017년도 엄청나게 급등했다 확 꺼져버렸잖아요. 이렇게 갈지 안 갈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예전하고는 조금 많이 틀리다는 거죠. 지금 보면 펀더멘탈 자체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확 올랐다가 확 꺼지는 시장보다는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개미들 좀 약간 개인 투자자들 애를 먹이면서 야금야금 올렸다가 조금 뺐다가 야금야금 올렸다가 조금 뺐다가 이러면 트레이딩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이제 저 아는 지인분 중에 어떤 분이
좀 몇백억대, 600억대 뭐 가까이, 어떻게 보면 다른 거래소까지 다 하면 한 7, 800억 정도 될 텐데, 그분 같은 경우도 좀 장세가 연말 장세 되게 안 좋다고 판단하셔가지고 그냥 올 현금화 하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 장세는 그때 이후로 홀딩한 사람들이 승리자인 건 맞아요. 앞으로 장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희망으로 한번 돌려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지캐시가 뭐 나쁘지 않게 요즘에 가요. 뭐 호라이젠을 제가 뭐 10배 이상 더 많이 들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지캐시가 파일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같이 파트너십 관계다. 기술적으로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 여기 뭐 그래서 10월 21일하고 22일 날 뭐 일정을 뭐 발표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들어가서 읽어 보지는 못했는데 이따 방송이 끝나면 좀 볼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파일코인 같은 경우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쨌건 Zcash, 파일코인, 이더리움이 같이 움직여서 전략적인 뭘 발표를 하겠죠. 헤일로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미뤄졌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아마 일정이 나올 거예요. 보시면 될 거고, 고란 기자님이죠. 저도 이분 글을 뭐 잘 보고 이분에 관해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스마트한 여자분이구나. 근데 뭐 DM이 왔는데 그것에 관해서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이더를 보내셨나봐요. 그런 문장을 여기 올리셨는데,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올리신다는 자체가 되게 쉽지 않죠. 왜냐면 자기 자신에 관해서 대중들의 평가가 되게 폄하할 수도 있는데, 그걸 무릅쓰고 이렇게 올리셨다는 거는 예전에도 그렇고 대단한 용기가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스마트한 분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분이 이거 올렸으니까 뭐 폄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되게 스마트한 분이에요, 이분은. 근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혹간에 만약에 이런 DM을 받거나 아니면 카톡방에서 오랫동안 봐왔던 아이디가 갑자기 접근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것에 관해서 뭐 이 돈하고 관련된 거, 투자하고 관련된 거에 뭘 보내야 된다, 보내라, 아니면 전화번호로 언급한다던가 이러면 그것에 관해서 알려주시면 절대로 안 돼요. 개인정보는 특히나 이제 가상자산에 관련된 거는. 그래서 한번 그냥 높아심에 짚고 넘어가는 김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절대 이런 건 없어요. 나한테만 오는 특별한 행운은 절대로 없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증권 플러스하고 업비트가 여기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받을 인기 주식이 있어요. 뭐 여기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증권하고 업비트가 이게 곱하기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경계가 앞으로 사라지겠다. 제가 예전에도 이걸 말씀드렸는데, 가상자산 시장에는 가상자산 시장이다,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이다. 우리는 동떨어지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상자산에 관한 인식이 아마 많이 변하면서 주식시장 같이 우리가 가상자산을 주식과도 같은 그런 인식으로 아마 보편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아직까지도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우호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가 아마도 우리가 익절할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계가 사라진다. 만약에 경계가 사라지면 얼마만큼 많이 큰 돈이 많이 들어올까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가상자산을 은행에 맡기고 증권사에서 거래할 수 있고, 증권사에서 파생상품을 그것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물리적인 3차 산업혁명은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고,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에 관해서 집중하듯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디선가 세금을 끌어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거죠. 가상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야, 그러니까 전 세계 정부 당국자들도 많은 세금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 맥락으로 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을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글렌 허친스와 버투 파이낸셜이 이들이 이제 보여주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보시면 아마 더 많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관해서 확신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